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상호 이익을 위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축하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앞둔 시점에 나왔으며 그의 순방 일정에는 미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및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중국을 방문해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 후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전 국방장관 시절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연례 가루다 실드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한편 BRIN의 대위 포르투나 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부가 공약이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프라보워가 트럼프의 정책이나 입장에 맞게 현실적이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자 주요 무역 흑자 기여국입니다. 화자자란 대학교 교수는 프라보워가 미국 정치와 군사에 능통한 인물로 다수의 세계 지도자들과도 교류하며 최신 정보를 습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프라보워와 트럼프의 만남에서 두 사람이 신속하게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상이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국경을 넘는 에너지 공유와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웡 총리는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성 협력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태양광 전력을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식량 안보, 디지털 기술, 무역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와 중동 정세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상호 이익과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국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젖소 100만 마리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농업부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8년까지 젖소 수입을 통해 우유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대선 공약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2029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우유 소비량은 약 470만 톤에 달하지만 국내 생산량은 100만 톤에 그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부는 젖소 수입을 통해 2029년에는 우유 생산량을 817만 톤으로 늘려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에서 젖소를 들여와 낙농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젖소를 정착시키고 생산된 신선 우유를 둬서 산간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농업 인프라 확충과 물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공항과 신수도 정부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 40억 달러 규모의 해당 사업은 신수도청 주도로 진행되며 철도 구간 길이는 46km에 달합니다. 해당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 중입니다. 컨소시엄은 지난 4월부터 협력을 논의하며 의향서를 제출하고 민관합작투자개발형 방식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신수도청은 의향서를 제출한 11개 기업 중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철도공사와의 조인트 벤처 구성을 고려 중입니다. 이를 통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내각 구성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제4터미널 신축 계획을 포기하고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릭 장관은 기존 터미널 확장만으로도 수용 능력을 최대 1억 명까지 늘릴 수 있으며 예산도 1조 루피아로 새 터미널 건설 비용의 14조 루피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전임 조코이 대통령은 2020년 터미널 신축으로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을 6,500만 명에서 1억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은 확장해 연간 수용 능력을 3,2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발리 북부의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신공항 계획은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결정을 새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평가하며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이 무상급식과 신규 주택 건설 등 역점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기 위해 전 정부의 대규모 사업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의 루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7일 오전 다시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지질 재난예방센터에 따르면 화산은 이날 오전에만 7차례 분화해 화산재가 5km 높이까지 치솟고 화산재의 마찰로 화산 번개가 발생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용암도 최대 1km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앞선 폭발로 이미 대피한 상태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루워토비 화산은 지난 3일 밤 분화해 인근 10개 마을에 1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으며 2천여 채의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리고 인근 4개 공항을 폐쇄했으며 16,000명의 주민을 영구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아르얀토 국가재난방지청장은 이번 이주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도산대에 위치해 120여 개의 활화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워토비 화산은 지난해 12월 20년 만에 처음 폭발한 이후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분화로 이미 수천 명이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